토목기술사 사관왕이 알려주는 토목기술사의 신화, 흙의 다짐 원리, 영양요소, 점토의 다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사 공부 흐름도 지난 차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질 및 기초기술사 기본교재를 통독하고 기출문제 검토 및 정리, 설계 중 공부 정리, 개인별로 서브노트 핵심 내용의 약자화, 평일에 1일 모의고사 한 2문제 정도씩 하여서 기술사 시험 응시를 하면 됩니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흙의 성질, 지난 차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8에서 124회 기출을 분석하였습니다. 성인별 분류, 흙의 특성, 점토광물, 다짐의 개념, 다짐의 품질관리, 기타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짐의 영양, 함수비, 토질, 에너지, 다짐 점토의 특성, 이게 6문제가 나왔습니다. 6문제, 37문제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1번 다진 곡선 최저감 수비 영공기 간극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다짐은 흙에 압력을 가해 간극 내 공기를 배출하는 거다. 그래서 전단 강도 증대, 압축성, 투수성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안정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다짐과 압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짐은 간극 내 공기를 빼내는 거고 압밀은 간극 내 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짐과 압밀의 비교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진 곡선은 함수비와 건조 단위 중량과의 관계 곡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 RDMXC의 함수비를 우리가 최적 함수비라고 합니다. 간극 속에 이 상태는 간극 속에 공기가 완전히 배출되어 완전 포화 상태다. 건조 단위 중량이 최대가 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면 가로축이 함수비고 세로축이 건조 단위 중량의 그래프입니다. 이 최저 함수비를 지나서 간극 속에 이제 물이 증가하면서 단위 중량이 감소를 하는 상태가 다진 곡선입니다. 다진 곡선, 이 곡선은 다짐의 원리, 다짐의 어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그래프를 항상 그려주고 이걸 써줘라. 그리고 영공기 간극 곡선입니다. 영공기 간극 곡선, 영공기 간극 곡선에는 그 간극 속에 공기가 0이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 안밀 다짐이 돼서 간극 속에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포화도가 95%일 때, 90%일 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짐을 할 때 2.5kg 램머로 다졌을 때하고 4.5kg 램머로 다졌을 때 비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4.5kg 램머로 다졌을 때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동일한 함수에 비해서 건조 단위 중량이 굉장히 커진다. 보시면은 똑같은 함수비에서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하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다짐의 영양 요소입니다. 함수비, 토질, 다짐 에너지, 함, 도, 다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면 108에서 124회까지 109, 110, 120회 3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함수비의 영양, 그러니까 다진 곡선이죠. A, B, C, D가 있습니다. 다진 곡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진 곡선은 함수비와 건조 단위 중량과의 관계 곡선이다. 시험에 용어 설명이 딱 나왔어요. 다진 곡선이 뭐냐? 그럼 개요에 함수비와 건조 단위 중량의 관계 곡선이다 하고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수화 단계고요. 함수량이 부족해서 흙 입자가 접촉이 미미하고 B는 윤활 단계에서 자유수가 존재합니다. 간극 속에 이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흙 입자의 접촉이 증대되면서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가 되죠. 그러면서 최저 함수비를 지나서 C는 팽창 단계입니다. 증가된 수분으로 팽창된 상태고 D점은 팽창된 단계 증가 수분이 흙 입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함수비 영향은 약자로 하면 수윤팽포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2번 토질 영향입니다. 조립토와 세립토죠. 조립될 때는 보십시오.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큽니다. 그 다음에 최적 함수비가 작죠. 조립될 때는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크고 최적 함수비가 작다. 간극률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립토일 때는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최적 함수비가 크다. 간극 속에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비가 높게 되겠죠. 그리고 다짐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에너지가 큰 에너지,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크고 최저 함수비가 작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립토와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크고 최저 함수비가 작다. 외우십시오. 3번 다짐 점토의 특성, 전단 강도, 압축, 투수, 팽창성입니다.
전, 앞, 투, 팽이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108회, 120회, 124회, 3회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전당강도입니다. 강도고요. 이건 최저감 수비에서 좌측이 건조축이고 우측이 수빈축입니다. 그러니까 1번 다짐 에너지를 1번, 2번, 3번 다짐 에너지가 이제 증가한 상태죠. 다짐을 1로 했을 때, 2번으로 했을 때, 3번으로 했을 때 강도가 이렇게 건조축에서는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빈축에서는 뭐 강도 증가가 미미하죠. 그러니까 건조축에서는 면모고주로 다질 때 다짐 에너지가 강도가 크게 증가가 된다. 2번 압축성입니다. 2번 압축성에서 건조 측에서는 결합력이 커서 변형이 잦다. 낮은 압력에서. 그리고 수분 측에서는 높은 압력에서 이산화를 해서 변형이 작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숙지하십시오. 3번 다짐 점토의 특성입니다. 투수와 팽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성, 이거 투수계수고요. 함수비입니다. 이거는 최적 함수비 선이죠. 최적 함수 건조 축에서 최적 함수 갈수록 투수계수 감소하고 최적 함수를 약간 지난 점에서 수빈 축에서 투수계수가 최소가 된다. 여기서 보시면 최적 함수비 약간 수빈 축에서 투수계수가 최소가 됩니다. 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수에서도 나오고 필댐의 그 성토재료 관리 조건에서도 간간히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팽창성입니다. 팽창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좌측이 건조축, 우측이 수분축에서 점토는 건조축에서는 면모구조고 수분축에서는 이산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축 다짐 시에는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팽창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건조축에서는 물 흡수력이 크고 팽창량이 크다. 그리고 최저감수 비해서 물 흡수력이 최소가 되고 팽창성도 최소가 된다. 4번에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다짐의 영양요소, 함보다, 함수비, 토질 영양, 다짐 에너지, 그 다음에 다짐 점토의 특성, 건조축일 때와 수빈축일 때, 건습, 구전압투팽으로 하십시오. 다짐 점토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조, 전단 강도, 압축성, 투수성, 팽창성이고요. 건조축일 때와 수빈축일 때, 건조축일 때는 면모구조다, 전단 강도가 크다, 압축성은 높은 압력에서 크다, 투수성 크다, 팽창성 크다. 수빈축일 때는 이산구조로 전당도가 작고 낮은 압력에서 크다. OMC 최저감수의 약간 수빈축에서 최소가 된다. 팽창성 작다. 요거만 딱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오십시오. 숙지를 하고 그래프하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숙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서브노트 A3를 만들었는데 A3 이제 모논중인데요. 모논중으로 해서 이렇게 다진 곡선을 그렸고 토질 영향 쭉 그려줬고 다짐 점토의 특성 전, 앞, 투, 팽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비교표를 이렇게 해서 그렸고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이렇게 구전압 도팽 약자화 시켰습니다. 다짐 점토의 함토다. 이런 식으로 A3 정리를 하게 되면 한 장에 어떤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토목기술사 4관왕입니다. 토질, 도로, 구조, 시공, 기술사 공부 40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기술사 합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